욕심쟁이 아내. 외딴 섬 바닷가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다. 그곳에는 한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영감이 그물을 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하루는 영감이 그물을 던져놓고 잡아당기는데 너무 무거웠다. 여태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간신히 잡아당겨놓고 보니 그물 속이 텅 비어있었다. 겨우 있다는 게 손바닥만한 물고기 한 마리였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고 번쩍번쩍 금으로 된 물고기였다. 물고기가 말했다. 영감님, 날 저 푸른 바다 위에 놓아주면 은혜를 잊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영감은 이리저리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내가 너 같은 물고기에게 얻어낼 게 뭐 있겠느냐. 그냥 바다에 도로 놓아주겠다. 이리하여 영감은 빈 광주리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영감, 많이 잡았어? 금물고기가 한 마리 딱 걸렸는데 그냥 놓아줬지. 너 그놈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에 놓아줬지. 놓아주면 은혜를 잊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글쎄 하도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냥 가라고 했지. 아니 영감, 손 안에 들어온 복을 그냥 잡으려요? 화가 난 아내는 그때부터 밤낮으로 영감에게 욕만 해댔다. 빵 조각이든 물고기든 무엇이고 달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젠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도 바닥에 놨으니 뭘 먹고 사시겠소? 마누라에게 들들 볶인 영감은 할 수 없이 바닷가에 나가 큰 소리로 물고기를 불렀다. 금물고기야, 금물고기야. 물속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얼굴 좀 보여주렴. 금물고기가 살래살래 바닷가로 나왔다. 왜 그러세요? 마누라가 먹을 것이 없다고 빵을 얻어오라고 아우성이야. 집에 가면 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겁니다. 영감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서 마누라에게 물었다. 그래, 빵이 생겼어? 빵은 산더미처럼 생겼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잖아요. 빨래통이 망가져서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물고기한테 새 걸 좀 마련해달라고 하세요. 영감이 또 바닷가로 나가서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도 금물고기가 살래살래 무트로 나왔다. 왜 그러세요? 마누라가 새 빨래통을 얻어오라네. 알겠습니다. 장만해드리죠. 집에 와보니 아내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물고기한테 가서 새 집을 지어달라고 해요. 이 집에선 못 살겠어요. 금방이라도 천정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영감은 다시 바닷가로 가서 그 물고기에게 말했다. 새 집을 한 채 지어주게나. 캐캐 묵은 집구석은 금방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고 마누라가 쫑알대는 소리가 부뚜막 소뚜껑 같아서 살 수가 없구먼. 염려 말고 집에 가서 기도나 하세요. 기도가 뜻대로 될 겁니다. 영감이 집에 와보니 쓰러져가는 집 대신 우람한 참나무집 한 채가 서 있었다. 그래도 아내는 성이 차지 않는지 날뛰며 아우성을 쳤다. 아이고 영감쟁이야, 도대체 당신이란 작자는 굴러 들어온 복을 잘 생각이야? 집 한 채 지어달랬으니 이제 할 일 다 있구나 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다시 가서 말하세요. 이제 어부의 아낙네 따윈 신물이 나니까 나도 한번 장군의 마누라가 되어 굽실거린 절도 받아보고 떵떵거리며 살아봐야겠다고. 영감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 고기를 불렀다. 마누라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눈알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고 있네. 어부의 아낙은 싫고 장국만화님이 되고 싶다고 야단이야.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나 하세요. 뜻대로 될 겁니다. 영감이 집에 와보니 통나무집은 사라지고 3층짜리 돌집이 우뚝 서있을 뿐 아니라 집안에는 머슴들이 오락가락, 부엌에는 아낙네들이 딸다락거리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비던 옷을 입은 아내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이놈의 무식쟁이 영감 보세. 감히 어느 앞이라고 허리를 펴고 들어와. 여봐라, 이 노인을 마곡간으로 데리가서 흠씬 두들겨 패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머슴들이 달려와서 영감 먹살을 잡고 마곡간으로 끌고 들어가 채찍으로 마구 때렸다. 영감은 얼마나 어저맞았는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영감은 한탄했다. 이제는 마당지기 신세가 되었구나.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이나 쓸어야 하다니. 그뿐만이 아니고 끼니는 부엌에서 해결을 하니. 영감은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다. 하루 종일 빗질을 해도 먼지 한 톨만 나오면 그 즉시 마구간에 갇혔다. 영감은 몹시 화가 났다. 저게 바로 마귀구만. 횡재했다고 돼지새끼처럼 욕심만 부리고는 이젠 남편 취급도 안 해주겠다 이거지. 그럭저럭 세월이 흘렀다. 이제 아내는 장군 마누라도 지겨워서 영감을 불러 호령했다. 이 몹쓸 노인네야, 어서 썩 물고기한테 가서 이제는 장군 마누라가 아니라 여왕이 되고 싶다고 말해. 영감은 또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마누라의 관계가 나날이 심해지더니 이젠 장군 마누라도 아니고 여왕이 되고 싶어 한단다. 염려 마세요. 어서 집에 나가보세요. 영감이 돌아와 보니 돌집은 없어지고 번쩍거리는 대궐이 서 있었다. 총을 든 호위병이 대궐 앞을 오락가락하더니 영감을 보고 눈을 풀어렸다. 대궐 뒤에는 넓은 정원이요, 대궐 앞에는 푸르른 목초지가 펼쳐졌다. 목초지 위에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아내는 여왕이 되어 궁궐 안에 앉아 문무 대신을 거느리고 있었다. 북은 둥둥, 나팔 소리는 빵빵하며 소리를 내고 있었고 병사들은 여왕폐하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또 세월이 흘러 아내는 이제 여왕님도 지겨워졌다. 영감을 찾아내어 궁궐에 대령시키란 어명이 떨어졌다. 갑자기 영감이라니 도대체 어떤 영감인가? 장군들과 대신들은 본 적도 없는 영감을 찾느라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 마침내 영감을 찾아 궁궐에 대령시켰다. 이 몹쓸 영감은 듣거라. 이제 여왕 노릇도 지겹다. 여왕이 되어 온갖 물고기들이 다 내게 머리를 조아리도록 할 터이니 금물고기한테 그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영감은 그건 안 될 소리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냥 뒤돌아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몸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영감은 바닷가로 터덜터덜 걸어가 물고기를 불렀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 물고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불러봐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로 불렀을 때 바닷물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밝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시커먼 먹구름이 끼면서 그 물고기가 나타났다. 왜 그러세요? 마누라의 관계가 나날이 심해져서 이젠 여왕도 싫고 용왕이 되어 온 세상의 물고기를 소나기에 넣고 싶어 한다네. 그 물고기는 아무 말 없이 영감을 쳐다보더니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감이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대궐은 사라지고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다 쓰러져가는 코딱지만한 오두막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아내는 누덕누덕 넝마옷을 걸쳐 입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영감과 아내는 전처럼 살게 되었다. 전처럼 고기잡이를 하게 된 영감이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그 물고기는 다시 잡히지 않았다.